안녕하십니까, 해성왕 고태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비공식 작전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텐트폴 영화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는 밀수를 리뷰했었죠. 밀수 리뷰도 많이 봐주시고요. 내일은 혹은 내일 모레는 제가 더문 리뷰를 해볼 참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있는 리뷰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공식 작전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역시나 앞에 깔아야겠죠? 제가 참 리뷰를 하기 힘들어하는 영화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술 영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묘사가 비상식적이라서 해석하기 어려운 영화들 참 힘들죠. 최근에 본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팝콘 무비입니다. 사실 재미만 있으면 되는 영화라 메시지도 뭐 마땅히 없거니와 굳이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웃긴 영화들. 그래도 제가 해석은 고테일이니까 막 쥐어 짜낸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비공식 작전 같은 영화들. 영화를 본 관객들과 저의 생각이 거의 비슷해서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없는 영화들. 왠지 그냥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읽어주는 느낌? 그건 리뷰라고 말하기가 저도 좀 부끄러워요. 참 리뷰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결말이 나와 있거니와 어렵지 않게 대중적으로 풀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는 수준의 리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제 후기는 그냥 볼만했다 정도? 재밌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노말한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외교에 관한 영화들이 몇 개 있었죠. 모가디슈도 있었고 교섭도 있었어요. 해외 로케라는 점과 톤앤 매너가 흡사해서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모가디슈 그리고 비공식 작전 그리고 교섭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재미 순서예요. 근데 사실은 모가디슈 때도 그렇고 교섭 때도 그렇고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곤욕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참 곤욕스러울 예정입니다. 이게 텐트폴 영화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오늘 리뷰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 영화의 결정적인 한 장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은 대중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모가디슈, 교섭과 함께 비교를 해서 보면은 비공식 작전은 이 세 영화 중에서 가장 밝은 영화입니다. 모가디슈나 교섭에서 좀 의외였던 점이 코미디 요소가 거의 없이 무거운 분위기로 진지함을 유지한 채 영화가 흘러간다는 거였어요. 한국 영화가 유머가 없기가 좀 쉽지 않은데 대체로 이런 영화들은 유머가 없더라고요. 있어도 작죠, 적죠.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인지라 웃음 코드가 영화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영화들에서 뺀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비공식 작전은 코미디 요소가 있습니다. 판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코미디를 집어넣죠. 판수는 필압과 전혀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캐릭터도 능글맞아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이 비공식 작전의 코미디는 빵 터지는 코미디는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갈 만한 수준의 웃음이고 이 개그는 브로맨스에서 대부분 소화됩니다. 이런 코미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객의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교섭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어느 캐릭터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고 지루함을 이겨내야만 했죠.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서스펜스입니다. 서스펜스 역시 교섭보다 좋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모가디슈 비공식 작전 교섭 순이에요. 베이루트 공항에서 공항 경비대를 뚫고 그림과 돈을 맞바꾸는 장면이나 도로에서 삥 뜯기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다던가 샤이토였나요? 샤이토라는 인물에게 전보를 붙이는 장면. 아주 기본적인 서스펜스를 잘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뭐 서스펜스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섭보다는 지루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디와 서스펜스가 그래도 볼만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아쉬웠던 점입니다. 뭐가 아쉽냐? 영화가 굉장히 무난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텐트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무난했어요.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영화를 여름 시장에 내는데 그 영화가 무난했어.
그럼 다른 영화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장점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영화 자체가 코미디 영화를 지향하지 않고 있고 실화를 다루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냥 웃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는 한데 미약하고 타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잔 코미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웃기고 또 몇몇은 웃기지도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판수가 돈가방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할 때 민준이가 자면서 방해를 하죠. 요때 나오는 개그들 여기 좀 유치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개그잖아요. 아는 개그죠. 형 개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리액션에서도 이 모습을 묘사했었는데 누가 봐도 하정우가 형 아닙니까? 요런 개그는 가깝게 645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방과후 전쟁 활동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다 먹어봤던 맛이야. 이 서스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스펜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하나도 안 먹히는 CR도 안 먹히는 서스펜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걸 활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건 아니었거든. 그렇다면 이 영화 장르적이냐? 이것도 참 애매하죠. 뭐 영화에 외교라는 장르는 없지만 적어도 교섭과 비공식 작전은 외교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논의하고 결렬되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실화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장수 두 명이 1대1 대결을 하는 일기투처럼 외교관과 테러리스트가 만나서 치열하게 썰전을 오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그려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외교잖아요. 뭐 이 두 영화는 실화를 따라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창작되는 부분들을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게 화근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부분이 아니었어도 정말 외교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캐릭터들이 수동적으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내가 협상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를 따라다녀야 되고 누군가에게서 도망쳐야 되고 계속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죠. 교섭도 그렇고 비공식 작전도 그렇고. 전 좀 의아한 게 역사가 재밌거든요. 결말을 알아도 역사라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 상황만 잘 구현해내도 흥미진진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그린 제로 다크 서티나 9.11 테러를 그린 플라이트 93 이런 영화들 보면은 결과를 알아도 상황이 너무 리얼하고 상황이 너무 숨막히니까 영화가 재밌단 말이에요. 빠져 들어가죠. 근데 이런 선택을 안 한다는 게 의아합니다. 비공식 작전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판타지로 흘러가 버려요. 자, 그리고 액션. 이게 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화려한 액션을 구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교섭에는 군인이 있기라도 했지. 근데 두 사람 가지고 액션을 뭐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배우들이 맡은 캐릭터도 기존 배우들이 많이 보여줬던 모습이라서 새로운 모습을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얘기는 하면은 신뢰가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본 느낌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지훈 배우를 참 좋아하지만 이번 주지훈 배우의 역할은 미스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정우 배우가 이민준 역할을, 주지훈 배우가 김판수 역할을 했는데 이게 보던 느낌이란 말이죠. 어차피 익숙한 느낌이 들 거였으면 반대로 역할을 맡아보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정우 배우가 판수 역할을, 주지훈 배우가 민준 역할을 이렇게 반대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정우 배우가 좀 깐족깐족되는 역할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판수를 맡고 오히려 좀 더 공부 잘했을 것 같은 역할을 주지훈 씨가 역할을 맡았으면은 더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영화가 좀 전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 영화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결말이 예측 가능하고, 액션 조금 넣어놓고, 코미디 살짝 넣고, 배우들이 막 이끌어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실패 확률이 적은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전형적이니까 실패 확률이 적은 거야. 성공하기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1등과 꼴등은 안 돼도 중간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를 정말 가볍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먹힐 수도 있습니다. 뭐 설날이나 추석 때 TV에서 보면은 뭐또 재밌을 수도 있어. 정리해 보면
비공식 작전, 모가디슈, 교섭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리스크가 있죠. 바로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결과가 궁금해서 보기 마련인데 실화는 그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교 3편은 어떻게 속을 채웠나요? 모험과 액션, 약간의 코미디, 배우들의 연기, 배우의 인지도 전부 같은 톤 앤 매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공식 작전이 무난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영화가 앞에 둘이나 더 있으니까 사실 손해봤죠. 이렇게 되니까 좀 시큰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비공식 작전은 텐트폴 영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개봉 시기를 잘못 잡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짧습니다. 이 영화의 결정적인 한 컷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 컷으로 풀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컷을 뽑았냐면 민준이가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장면. 저는 이 부분을 이 영화의 한 컷으로 꼽습니다. 이게 거의 끝부분이라서 그냥 흘려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 장면이 왜 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축하 행사 같은 것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그 옆을 통해서 나오는 게 민준이죠.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민준이를 환영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민준이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88 올림픽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 결국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88년을 올림픽의 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국가를 위해서 생과 사를 오가는 평범한 인물들이 있었다. 고생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계속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고 안기부 얘기가 나오고 돈을 대주지 않고 그 와중에 돈을 구하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인스타그램, 키노라이츠, 왓챠피디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최근에 계속 뭐 일주일에 몇 명씩 팔로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 제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봉 주에는 잘 안 올리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향을 받아서 극장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